이건 제가 미리 얼려놓은 얼음이에요. 요거는 제가 그냥 적당히 아까 맨 처음 했던 1단계에서 3원색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건 섞여 있고 어떤 거는 안 섞여 있고, 그래서 이걸 애들한테 이제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 너희들이 지난 시간에 얼린 얼음이야. 이렇게 잘 얼었어. 만져봐 하고 직접 만져서 촉감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만져봐 하고, 아이들 상실에 맨날 얼음 갖고 놀고 싶은데 평소에 먹는 얼음 갖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때 갖고 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해도 되고 어른이 해줘도 돼요. 저희 이 쟁반에 할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해볼게요. 안 되면은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시면, 제가 이거 또 좀 녹았네. 물도 좀 나왔지만 이 온전히 얼어있는 얼음도 있고 좀 구멍난 쪼개진 얼음도 있고, 그래서 근데 분명히 색깔 만들어서 얼렸는데 이렇게 반만 색깔이 물이 가운데만 물감이 녹아있는 경우도 있네요. 이런 것들 경험하고 관찰하고, 그래서 어디는 빨강이 진하고 어디는 아니고, 분명히 난 파란색을 했는데 여러가지 파란색이 됐고 초록색도 연한 초록색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로 처음에는 항상 저희가 그 재료를 그대로 가지고 놀도록 해보자고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한 판의 얼음으로 여러가지 보여드려야 되니까 좀 덜어놓고 조금씩. 자, 이거는 이 놀이를 몇 개로 좀 덜어놓을게요. 자, 색이 진한 걸 제가 우선 조금. 자, 근데 이렇게 컵에 담아도 되게 여러가지 느낌이 나오죠. 색깔이, 여러가지 색깔이 같이 있을 때의 느낌, 한 가지 색깔만 있을 때와 여러가지가 섞여 있을 때, 여기는 이렇게 됐어요. 자, 이거를 또 불도 한번 켜서 보여드릴게요. 교육기관에서는 이런 활동을 하실 때 라이트 테이블이 있으시다면 꼭 라이트 테이블 위에서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훨씬 다른 느낌이 나요. 보면은 빛이 비쳐서 얼음이 있는 쪽은 빛나는 것처럼 이 녹은 물이 색깔이 아니고 되게 밝은 색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여기 색깔이 진한 거는 그냥 빨강으로 보이고 색깔이 연한 애들은 빛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런 물방울 관찰, 그리고 그 속에 얼음의 무늬 관찰, 이런 것들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애들이 좋아하니까 하는 그냥 재밌는 놀이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저희가 맨날 뭐 과학이나 책이나 이런 데서 뭐 색깔의 관찰, 얼음의 결정 관찰 막 이런 거 사진으로 보여주고 하잖아요. 그렇게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실제로 얼음을 얼려서, 자, 제가 이거 지금 줄이 가니까 불을 끄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얼음에서 생기는 이 현상들의 관찰, 어떤 것들은 공기가 중간에 갇혀서 못 나가서 생기는 기포들, 이런 무늬들을 보여주는 게 아이들이 책이나 이런 영상으로 경험하는 것보다 이렇게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아이들의 그런 발달과 정서에 더 도움이 되겠죠.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가지고 놀게 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뭐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물이 녹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물을 부어보고 싶다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 물을 부어보도록 해볼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좀 더 스포이드를 쓰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다 물 해보고 싶어? 그럼 우리 이거 스포이드로 해볼까 해서 스포이드로 이렇게 얼음에 발사한 놀이. 근데 그렇게 했더니 보면은 물감이 있는 곳과 그냥 물만 있는 곳에 농도 차이도 생겨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농도의 개념에 대해서도 익힐 수 있게 되죠. 이게 단순한 놀이 같지만 아이들이 여기서 굉장히 많은 현상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놀다 보면 여기가 물바다가 돼요. 자, 그럼 처음에는 그냥 갖고 놀자고 했어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 하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볼 수 있죠. 이 놀이를 저희가 오늘 한 번만 하기엔 아까워요, 사실. 그래서 다시 또 하려면 이렇게 권해볼 수 있어요. 우리 이걸 오늘 이거 재밌게 놀고 또 여기다 색깔 얼음 만들어 보자 하면은, 어떤 친구들은 이걸 그대로 얼려달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새로 만드는 친구들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물 붓는 걸 왜 허용을 하냐면은, 이게 어떤 놀이로 이어질 수 있냐면 주스 만들기, 이런 약간 아이들이 자기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거를 재현하는 소꿉놀이처럼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주스 만들기 놀이를
이렇게 일단 그냥 노는 걸 이렇게 먼저 보여드렸고, 이렇게 되면 이건 촉감과 관찰을 하는데 목표가 있는 거죠. 자, 저희가 여기다 그대로 색깔 혼합을 해볼 수도 있어요. 저희가 얼음틀에 할 때는 와의 차이는 뭐냐면 색 혼합인데, 여기서는 얼음틀에서는 단계적으로, 왜 얼음틀에 했냐면 순차적으로 색의 농도에 의한 변화를 보라고, 관찰하라고 이렇게 칸이 나눠진 걸 준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해봤으니까 여기서 이 자유놀이를 할 때는 여기다가도 이렇게 물감을 한번 섞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아지랑이 같은 것들이 생기죠. 제가 불도 한번 켜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잘 보이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물감의 농도 변화, 그리고 또 얼음이 있는 곳에서 색깔 차이가 난다고 했죠. 이렇게 빛나는 거, 이런 것들. 근데 이 현상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거에 뭐 색깔 관찰의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오는 이 아름다움과 변화들, 물감의 색깔의 변화들, 이거는 저희가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없고 아이들이 자기 손으로 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순수한 아름다움의 경험이에요. 그리고 또 특히 수채화 물감을 이용했을 때 가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본다고 해봐도 좋고, 아니면 여기다가 우리 물감도 여기다 이거 수채화 물감 칠해봐도 돼. 얼음에다 물감 칠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제시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 라이트 테이블의 빛 주파수 때문에 좀 어쩔 수가 없는데 좀 아쉬워요. 저도 예쁘게 잘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색이 변하는 것 아이들이 볼 수 있고, 자, 불도 한번 다시 꺼볼게요. 이 줄이 너무 방해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활동들이 아이들이 그냥 장난치는 것 같지만 이 활동들에도 충분히 엄청난 되게 의미들이 있어요. 이런 이 오묘한 무늬, 그리고 여기 색깔의 변화, 빨간색이 어디는 보라색이 되고, 보라색을 만들려고 파란색을 섞었는데 그냥 남색이 돼버리고, 그런 것들 저희가 글자로는 경험할 수 없는 자연스럽고 훨씬 다채로운 색깔의 변화. 그래서 아이들이랑 저랑 많이 나눈 얘기 중에 하나가, 와, 이거는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이거 색깔 되게 신기해요. 아, 그래? 이거 무슨 색이야 근데? 서로 모르죠 무슨 색인지. 그러면 야, 그럼 이거 무슨 색이라고 할까? 이렇게 서로 이야기 나눠보기도 해서 아이들이 이거는 뭐 무슨 색 같아요? 이거는 뭐 갈색 같아요? 아니면 뭐 보라색 같아요? 자기 생각엔 여기 요만큼 보라색이 있으니까 이건 보라색이에요. 아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너가 이름 붙여봐봐, 이거 무슨 색이라고 할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음식이나 다른 사물에서 가져오게 돼요. 어떤 친구는 어제 이제 색깔 혼합놀이를 하면서 이게 물이 연한 회색이 됐어요. 살짝 짙은 투명한 회색. 그랬더니 비구름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어떤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어떤 창의력 있는 대화를 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정답이 없는 그 활동에서 오는 대화를 많이 나누면 아이들의 자기 생각 표현, 그래서 사고력이 깊어지는 그런 계기가 돼요. 자, 여기는 완전 진짜 먹구름 색이 됐죠. 깜깜한 밤이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얘는 일단 두고 제가 다른 걸 또 소개시켜 볼게요. 제가 좀 깨끗하게 보여드리려고 우선 물을 살짝 정리를 하고 왔어요. 아까 놀이의 연장선, 그러니까 얼음을 그대로 가지고 놀기 연장선으로 또 이런 걸 해볼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테이크아웃 컵을 준비를 해서, 사실 이거는 항상 이 놀이를 할 때 이거는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좋아요. 아이들이 언제든 색깔, 물감과 물이 있으면 주스 만들기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맨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거 색깔 섞기 놀이를 할 때는 주스를 만들 수 있다는 이제 좀 그런 사인을 주기 위해 이렇게 이거를 갖다
저는 항상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색깔로 무슨 물감 섞는 활동을 하다가 그 주스 만들고 싶다 하면 저는 이걸 갖다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얼음 자유롭게 갖고 놀게 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자주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엄마 커피, 엄마 줄 선물, 엄마 주스. 아빠 거는 뭐 아빠도 뭐 커피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얼음이 이렇게 물을 타면 빨리 녹아요.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기들이 여기다가 그럼 이거 엄마 커피면은 자기 생각에 커피처럼 커피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이거 무슨 주스냐고도 맨날 물어봐요. 왜냐면 무슨 주스인지 별 생각 없다가 나 엄마 커피 만들어야겠는데 하고 커피 색깔 만들려고 열심히 색깔을 타거든요. 그러면 갈색 섞어봤는데 아니야, 여기 봤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커피 색깔 같은 걸, 이건 커피가 하기엔 좀 빨간데 이거는 너무 까만데 이걸 섞었더니 커피색이 안 됐어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커피색이 되도록 이것저것 섞으면서 실험을 하게 돼요. 앞에랑 다르죠. 앞에는 자기가 섞다가 나오는 색깔들을 찾았으면 지금은 자기가 목표로 하는 색을 만들기 위해서 실험을 해요. 그래서 이 주스 만들기도 아이들의 색 혼합 놀이로 굉장히 좋은 놀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 커피 만들려고 했는데 이거는 커피 별로 같진 않죠. 뭐 그래도 본인이 커피라고 하면 커피인 거긴 하죠. 그래서 여러 명끼리 하면은 그런 말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 커피는 그런 색 아닌데? 뭐 이런 말을 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럴 땐 좀 편도 들어주고, 그거는 만드는 사람 마음대로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편 들어줄 때도 있고, 그러게 커피색을 하려면 뭘 해야 될까? 이렇게 화두를 던져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커피 치고는 좀 이상한 색이 됐지만 이렇게 하고. 자, 이 놀이를 아름답게 마무리 지으려면 이 뚜껑을 테이크아웃 컵을 모으실 때 항상 뚜껑도 같이 두시면 아이들이 쏟는 것도 방지하고 좀 더 진짜처럼 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빨대도 있다, 빨대 잘 들어 하고 알려주고 빨대까지 꽂아주면 완벽해요. 자, 이 얼음 만들기가 굉장히 재밌는데 이것만 하면 좀 저희가 재미가 아쉬우니까 또 하는 게 이 찰흙이랑 같이 해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촉감이 엄청 자극이 되죠. 이것만으로도 아이들이 손이 자극이 되는데 심지어 얼음까지 하니까 뭐 재미도 있고 약간 발달에도 좋아요. 그리고 이 얼음이랑 같이 찰흙놀이 할 때는 똑같이 쟁반에다 해주셔야 돼요. 얼음이 중간에 녹죠. 그래서 물과 진흙이 생기니까 저희 쟁반에서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우리 아까 그 얼음을, 다른 때 같으면은 얼음 한 판이 온전히 있겠죠. 이거는 제가 아까 다른 날이라고 가정하고 수업을 하는 거예요. 아까 얼음이 있는 데다가 이렇게 찰흙을 줘요. 그러면 사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애들 뭐 그러면 좀 이렇게 눌러서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아이들이 그럼 얼음도 만졌다가 찰흙도 만졌다가 보통 이렇게 해서 계속 장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생각보다 잘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미끌미끌하게 하면 놀 수도 있고, 이러면 여기가 녹아서 굉장히 미끌미끌한 마치 스케이트장처럼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얼음으로 찰흙을 장식해도 꽤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미술 활동에 대한 흥미, 그리고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하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 해소, 그것도 엄청 크죠. 요즘 아이들이 또 심지어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잘 못 나가는데, 아이들한테 좀 스트레스 해소를 하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목적과 규칙이 있는데 그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놀이. 이 얼음 다 녹을 때까지 꼭 이렇게 장식하고 안 끝나도 돼요. 이걸로 결과물을 남기고 싶으시면 지금 사진을 찍으셔야 돼요. 이걸로, 왜냐면 얼음 녹아서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했는데 생각이 바뀌어서 다른 걸 하고 놀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집에서나 뭐 교육기관에서나 아이들 작품 사진이 근데 필요한데 하면은 이렇게 중간중간 얘 거 작품이 1차적으로 완성됐을 때, 그리고 그게 한번 변했을 때, 그렇게 모습이 변화했을 때마다 좀 찍어 놔주시면 그 추억을 남기기가 쉬워요. 이거 다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면 처음에 했던 이 모양이 나중에 다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 얼음은 이대로 놔두면 다 녹아서 없어져서 사실 하나도 남지 않아요. 여기 물감 자국만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그렇고 만약 결과물을 남기고 싶으면 지금 사진을 찍으시고, 얘가 더 놀고 싶다고 하면 근데 이거 더 갖고 놀아도 되는데
왜냐면 아깝잖아요. 우리 그렇게 애쓰고 얼음 만들어서 이렇게 심지어 얼리기까지 해서 하루나 걸렸는데 이렇게 하고 끝나면 너무 아쉬워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거 샌드위치예요. 햄버거 이런 게 잘 안 되죠. 이거 자체가 아이들이 얼마나 재밌어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해서 와 햄버거가 근데 이렇게 엉망이 됐잖아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렇게 이걸 가지고 손을 마음껏 활용하는 놀이, 감각을 촉진하는 놀이로